안녕하세요. 좋은 날입니다. 진짜 오랜만에 유튜브를 켰어요. 진짜 한 달간 업로드를 안 하면서 누가 내 영상 같은 걸 기다릴까 싶었는데 몇몇 분들이 영상 안 올리냐고 물어봐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했답니다. 아무튼 여러분, 저희 정말 대박 소식이 있어요. 저희가 드디어 미국에 저희 명의의 집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. 진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 집 사는 거 포기해야 되는 건가, 마음 정리해야 되는 건가 싶어서 진짜 답답하고 우울했었는데 진짜 순식간에 집을 사게 되었어요. 클로징까지 한 건 아니라서 100% 마음을 놓고 있는 건 아닌데요. 그래도 기본적인 과정들은 다 끝났고 최종 대출 그 승인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거의 된 거 아닐까 하고 있습니다. 진짜 이제 집상 과정에 대해서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앞으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몇 개의 브이로그가 나올 것 같아요. 그럼 집을 사게 된 과정을 처음부터 말씀드려 볼게요. 우선 집을 사려면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지난 3년간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제 다운페이를 만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보통 미국은 20% 정도를 다운페이라고 해서 초반에 이제 현찰을 내고 그리고 나머지 집값의 80%는 30년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게 보편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. 근데 여기서 꼭 명심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클로징 비용이라고 집을 사기로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드는 모든 행정, 뭐 점검, 명도 이런 데 드는 비용을 말하는 건데요. 이게 보통 집값의 한 3% 정도 든다고 해요. 3%라고 하면 뭐 얼마 안 하네 라고 싶을 수도 있지만 집값에 따라서 거의 한 몇 천만 원? 왔다 갔다 하는 돈이기 때문에 꼭 사전에 계산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. 거기에 플러스로 뭐 수리를 해야 된다거나 인테리어를 바꿔야 된다거나 하면은 여윳돈도 그거에 맞게 준비를 해놔야겠죠? 저희는 최대 한 60만 불 초중반대 정도의 집을 생각하면서 다운페이 클로징 비용을 준비를 했어요. 근데 이제 여윳돈은 거의 준비를 못했다는 거. 다음으로는 이제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. 저희 남편은 딱히 막, 뭐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 이런 게 없어가지고 별 논쟁 없이 그냥 제가 원하는 조건의 집으로 거의 고려했어요. 뭐 로케이션이야 뭐 남들 다 원하는 곳이 저도 원하는 곳이므로 뭐 교통, 학군, 환경 이런 거 다 좋은 것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집 자체만 봤을 때는 저희 예산을 고려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꼭 원했던 것은 한 그래도 1800스퀘어는 좀 넘었으면 좋겠고 동네 전체가 벽돌로 마감된 집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. 그리고 지하는 워크아웃으로 되어 있어서 꼭 백야드랑 연결되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. 이것들을 고려한 가장 큰 이유는 뭐 다른 것들은 사실 저희가 그냥 바꾸면 되잖아요. 내부 인테리어라던가. 근데 이 요소들은 저희가 나중에 바꿀 수 있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꼭 요게 되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. 이건 정말 취향인데요. 저는 사이딩으로 마감된 집이 제 취향이 아니라서 꼭 벽돌로 마감된 집이기를 바랬어요. 그리고 워크아웃 베이스먼트가 아니면 그 지하층이 보통 햇살이 잘 안 들어요. 그래가지고 지하층을 잘 안 쓰게 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 공간도 저는 꼭 활용하고 싶었기 때문에 꼭 햇살이 잘 들어오는 워크아웃 베이스먼트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내부 인테리어는 사실 그렇게 신경을 안 썼어요. 왜냐면 낡으면은 그냥 바꾸면 되니까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고 위치 좋고 저 조건이면은 된다라고 생각했어요. 근데 이건 정말 취향이기 때문에 저의 기준이 모두의 기준은 아니라는 점 꼭 알아주세요. 자, 그럼 이제 돈을 모았겠다.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개념을 잡아놨겠다. 그럼 이제 리얼터를 찾아야겠죠?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단지 근처에 있는 뭐 부동산 집에 가서 뭐 집 사고 싶은데요 하고 들어가면 되잖아요. 근데 여기는 그 리얼터라고 부르는 사람이랑 연락을 해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집 찾기를 시작해야 돼요. 보통 뭐 다른 아는 사람이 뭐 추천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뭐 소개를 받아서 많이 만나실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오픈하우스를 많이 다녔잖아요. 그래서 그동안 좀 이렇게 받아놓은 비즈니스 카드가 많이 있었어요.
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꼭 강조하는 게 연락이 잘 되고 빠르게 소통 가능한 리얼터를 만나야 된다. 그리고 좀 약간 파이터 기질이 있어야 된다. 이런 거를 하도 들어가지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만나지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모아놓았던 그 비즈니스 카드 중에서 한 5명 정도를 추려가지고 그분들한테 이메일을 이렇게 돌렸어요. 뭐 우리는 얼마만큼 금액에 어떤 지역에 집을 찾고 있고 뭐 우리가 이런 걸 처음 진행하니까 어떤 좀 과정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메일을 보냈거든요. 보냈더니 한 이제 3가지 정도의 답변이 왔는데 하나는 정말 빠른 답변 보내고 진짜 얼마 안 있다가 연락이 온 리얼터가 있었고 한 분은 진짜 저희가 원했던 어떤 그런 답변들을 이렇게 꽉 채워서 보낸 분이 있었고 근데 좀 회신은 느렸고 그리고 다른 분은 약간 회신도 느리고 내용도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그런 리얼터 분도 계셨어요. 저희는 이제 3번째인 분들은 빼고 2분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원래 저희는 그 2번째로 좀 느리게 답변을 주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다 답변해준 그 분이 좀 더 마음에 들었거든요. 근데 이메일을 이렇게 주고받을수록 이분은 꼭 우리랑 꼭 해야겠다라는 마음은 아니신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. 반면에 첫 번째 분은 우리 꼭 만나서 얘기하자 뭐 커피라도 한 잔 마시자 아니면은 저희가 근데 사실 이렇게 만나는 건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냥 우리 화상 미팅으로 할 수 있냐 그렇게 물어봤거든요. 그래서 그럼 그렇게라도 하자고 해가지고 미팅을 잡았고 사실 막 이렇게 좀 푸시하면 어떡하지? 막 좀 너무 영업을 하면 어떡하지? 라고 걱정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막 약간 명쾌하고 좀 재밌고 그리고 이 사람 경력이 좀 많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그분이랑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. 소통을 빨리빨리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그렇게 리얼터들이랑 컨택을 하면서 모기지 오피서를 추천해달라고 했어요. 저희가 어디에서 돈을 빌릴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좀 아이디어를 얻어보자 해서 그렇게 물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추려서 가장 좋은 답변을 준 오피서랑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. 사실 그 오피서는 이제 저희가 계약하게 된 리얼터가 추천해준 사람이었는데요. 사실 사람들이 그 리얼터가 추천한 사람이랑 하지 말고 좀 더 쇼핑을 많이 해라 라는 조언을 했었어요. 근데 사실 이제 한 5명 정도랑 이렇게 내용을 봤는데 그 이자율이 거의 차이가 없더라고요. 그리고 그 비용 같은 것도 그렇고. 그래서 어차피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면 그냥 제일 빠르게 진행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뭔가 서류를 원할 때 제일 잘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랑 하자 싶어서 그쪽으로 했습니다. 그리고 사실 이게 도움이 된 게 진짜 빠르게 회신을 잘 해줘서 저희가 오퍼를 넣을 때 되게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됐거든요. 근데 그분이 주말이고 막 휴가가 있는 상태였는데 자기 어시스턴트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서류 같은 거 빨리 준비를 해줘서 오퍼를 잘 넣을 수 있었어요. 집을 찾는 거는 저희가 거의 다 했어요. 어떤 분들은 리얼터에게 뭐 어떤 집을 원하는지, 뭐 어떤 지역을 원하는지 이런 걸 다 말해서 뭐 리얼터가 이렇게 뭐 추려서 주면은 그거를 보러 다니는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꽤나 많은 집을 본 상태였고 원하는 집의 구조나 위치가 꽤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집을 찾아서 미리 사전 탐방을 좀 하고 그리고 위치가 마음에 들면 리얼터한테 뷰잉을 잡아달라고 했어요. 그 아무 집이나 가서 좀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사전 조사를 좀 했습니다. 게다가 제가 또 이제 딱 원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벽돌지, 워크아웃 베이스먼트, 뭐 위치 이런 게 제가 원하는 게 딱 있어서 그 집들에 해당하는 집들만 거의 봤던 것 같아요. 물론 아닌 집들도 보긴 했는데 그거는 그냥 약간 참고 삼아 봤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하루는 진짜 괜찮은 동네에 진짜 괜찮은 가격으로 타운하우스가 나온 거예요. 그래서 뭐지? 진짜 그 집이 나오자마자 그날 퇴근하고 바로 남편이랑 그 동네에 가서 봤어요. 어떤 집인지.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집 바로 옆에
엄청 큰 물탱크가 있는 거예요.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물탱크가. 모르겠어요. 그게 물탱크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냥 그런 느낌으로 생겼어요. 그래서 저랑 남편이랑 다 운전하고 들어갔다가 오 하고 이제 바로 뒤돌아서 나갔거든요. 그러니까 진짜 집은 그 집만 볼 게 아니고 그 주변을 꼭 봐야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그 집이 오픈하우스를 하고 바로 팔렸어요. 그 진짜 사람마다 이게 다른가 봐요. 나는 맨날 맨날 그거 보면서 못 살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맨날 맨날 그거 봐도 괜찮은가 보죠? 네. 그리고 리얼터도 이제 저희들한테 집을 추려서 이렇게 보내주기는 했는데 제가 원하는 그 집들이라기보다는 약간 저희 예산에 맞는 집들을 골라준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딱 마음에 드는 곳들은 없어서 집을 찾는 거에 있어서 막 크게 도움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다른 부분에서 이제 실제로 계약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. 근데 진짜 집 찾기가 좀 어려웠던 게 그 즈음부터 마켓에 인벤토리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. 이게 제가 그냥 집이 없다는 게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이 없어 이게 아니고 그냥 정말 기록적으로 인벤토리가 떨어진 그런 시기였어요.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이게 말이 되는 게 지금 집주인들은 엄청 낮은 모기지 금리로 집을 소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고금리 시기에 집을 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. 차라리 렌트를 주지. 그래서 구매자도 이제 높은 이자 때문에 적은 편이지만 그래도 집을 사는 사람은 늘 있잖아요. 근데 집을 파는 사람은 정말 급격하게 줄어든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매일 매물 사이트를 확인해 봐도 이제 맨날 같은 집들만 나와 있는 상태였어요. 그래서 진짜 이러다가 그냥 올해 집 사기는 글렀구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근데 그러던 중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게 되었어요. 사실 이 집은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집이었는데 스프링필드는 저희가 오픈하우스를 많이 가보지 않은 동네라서 어떤 느낌의 지역인지 잘 모르는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동네 탐방도 할 겸 직구경도 할 겸 마켓에 올라와 있는 스프링필드 지역의 집들을 다 이제 구경하고 돌아가는데 그냥 나쁘지 않네, 그냥 괜찮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. 근데 마지막으로 들린 집이 그 커뮤니티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. 진짜 딱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귀여운 벽돌 타운하우스 커뮤니티. 게다가 이제 그 스프링필드 몰도 바로 가까이에 있고 그 커뮤니티 근처에 초등학교도 있고 그리고 그 DC로 가는 메트로도 걸어서는 못 가지만 그래도 근처에 있고 막 그런 조건들이 괜찮더라고요. 무엇보다 그 가격이 그 같은 커뮤니티 내에 있는 다른 집들보다 좀 많이 저렴한 편이었어요. 그래서 거기에 아직 테넌트가 있는 상태였는데 그 집을 약간 빨리 처분하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그 집이 마켓에 거의 3주 동안 올라와 있었거든요. 3주면은 거의 좀 끝났다?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근데 3주가 되면 거의 셀러는 이거 빨리 팔아야 돼 라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 약간 내고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바로 리얼터한테 연락해서 우리 이 커뮤니티 좀 마음에 드는데 그 집을 보러 가고 싶다.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말에 보러 가기로 약속을 잡아놨어요. 근데 보러 가기로 한 바로 전날, 그러니까 금요일 날, 이제 내일 보러 갈 집이니까 하고 구경하고 있는데 그 집이 마켓에서 없어진 거예요. 그래서 뭐지? 하고 봤더니 그 집이 언더 컨트랙이 돼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무슨 일이야 하고서는 바로 우리 리얼터한테 전화를 했죠. 아니 우리가 내일 집을 보러 가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어떻게 집이 나갈 수가 있냐? 그랬더니 리얼터도 응? 뭐라고? 이러면서 확인해 보더니 진짜 이거 지금 집 팔린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보통은, 아니, 상식적으로, 바이어가 집을 보러 온다고 한 날이 있는데, 보러 온다고 하는 바이어한테 아무런 통보도 없이 그냥 집을 판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.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말은 하지 않을까. 예를 들어서, 헤이, 우리 지금 집 팔려고 하는데 너네 지금 와서 보고 싶냐. 그렇게 해서 약간 경쟁을 좀 붙일 거라고 제가 만약에 셀러 에이전트면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.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홀랑 오퍼를 낸 사람한테 판 거예요. 근데 그 오퍼도
저희가 아마 생각한 것처럼 이 집 좀 내고가 가능할 것 같아 해서 이렇게 낮은 오퍼로 낸 거였어요.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셀러면 이 낮은 오퍼를 봤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보러 온다라고 했으면은 좀 기다렸다가 이 사람이랑 같이 만약에 이 사람이 마음에 든다. 이 집이 마음에 든다고 해. 그러면 좀 경쟁을 시켜서 좀 더 나은 오퍼로 받을 것 같은데 그냥 팔아버렸더라고요.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. 근데 이게 그 한 주간 이 집을 막 상상하면서 뭐 여기가 위치가 이러니까 만약에 뭐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. 뭐 이런 상상을 하면서 있는 참이었는데 집은 보지도 못한 채 그냥 이렇게 팔리니까 그러니까 너무 아쉽고 속상하더라고요. 되게 이상한 게 저 그 집을 보지도 못했거든요. 그냥 동네만 봤어요. 근데 그 동네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서 그런지 되게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. 그래서 다음에는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진짜 꼭 주중에라도 바로 보러 가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. 근데 진짜 마음에 드는 집이 안 나왔어요. 집이 없어. 그래서 계속 오픈하우스 다니고 오픈하우스 안 하는 때는 그냥 이제 동네라도 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보러 가자 해서 돌아다니고 그래서 이제 하루는 제가 퇴근하고 비엔나부터 시작해서 아난데일, 알렉산드리아, 스프링필드, 버크, 페어팩스 이렇게 진짜 크게 한 바퀴 막 2시간 운전해서 돌아본 적도 있고 네 그런데 진짜 집이 없는 거예요. 좀, 그냥 올해 아파트 재계약하고, 그냥 어떻게든 1년 더 버티고, 천천히 집을 찾을까?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즈음에, 페어팩스에 집이 하나 나온 거예요. 근데 집이 내부가 엄청 오래되고 낡았어요. 진짜, 그냥 보기만 해도, 오, 막 이런 집이었어요. 근데 그 위치랑 그 레이아웃이 딱 제가 마음에 드는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. 막 귀여운 외형은 아니었는데 사방이 다 벽돌로 마감이 돼 있고 사이즈도 2,000 스퀘어핏이 넘고 그리고 그 워크아웃 베이스먼트에 레이아웃이 다 괜찮았어요. 근데 이제 내부가 정말 오래된 상태라서 이걸 사게 된다면 수리 비용이랑 인테리어 비용이 좀 이제 추가로 많이 들겠다 싶은 그런 집이었어요. 고민이 진짜 많았는데 위치가 너무 좋은 곳인데 비해서 가격이 진짜 상당히 저렴하게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 동네는 또 오픈하우스를 많이 다녔던 터라 그 가격대를 알거든요. 이 가격에 살 수가 없어. 평소 같으면. 그래서 일단은 가서 보고 진짜 최악이 아니면 오퍼를 넣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주말에 바로 이제 뷰잉을 잡고 가서 봤는데 물론 엄청 낡고 안 좋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은 거예요, 안에가. 그리고 외부는 뭐 괜찮네 싶긴 했는데 이제 다만 다 벽돌로 돼 있으니까 되게 튼튼해 보이고 무엇보다 동네가 마음에 들었어요.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남편은 이제 내부 인테리어가 된 집을 좀 사고 싶어 했는데 제가 여기 이 동네 이 가격에 못 산다. 오퍼를 넣자. 그래가지고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희가 이제 계획했던 예산 안에서 이제 최대치로 해가지고 오퍼를 써서 냈어요. 근데 그것도 사실 막 오퍼가 되게 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그냥 만약에 여기서 뭐 오버래스킹을 하면은 그냥 포기하고 그냥 다른 데 찾자 이런 마음으로 넣은 거였거든요. 거기에다가 이제 사실 저는 인스펙션을 웨이브를 할까 왜냐면 이제 그 오퍼를 좀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집이 좀 오래되기도 했고 80년대 집이거든요. 오래되기도 했고 이제 테넌트도 살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집 상태가 너무 심각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남편이 빼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넣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걸 넣기 잘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오퍼를 넣고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 아무런 답이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좀 걱정을 했어요. 왜냐하면 보통 하루 이틀이면은 이게 다 펜딩으로 바뀌거든요. 약간 우리 오퍼가 마음에 안 들었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그날 저녁에 저희 리얼터한테 연락이 와서 우리 오퍼가 됐다고 사실은 그날 한 점심때 연락이 와서 우리 걸로 할 것 같다고 하긴 했는데 네, 사인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고 그러더라고요. 네, 그래가지고 그렇게 진짜 한 번 오퍼에 한 방으로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. 전 사실 한 오퍼 한 5번은 떨어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빨리 돼가지고 좋은데 좀 약간 아쉽기도 하고 네, 좀 그런 감정이에요. 근데 아무튼
너무 막 실망하고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아도 돼서 그건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이게 너무 순식간에 결정된 일이라서 좀 얼떨떨 해가지고 이게 좋긴 좋은데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. 게다가 이제 내부 수리를 할 게 많으니까 아, 이거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? 이런 걱정도 들고 어쨌든 결론은 됐으니까 이제 해야겠죠.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 저희가 그 집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은 내부가 너무 낡아서 어, 사람들이 좀 오퍼를 많이 안 한 것 같아요. 아니면 좀 더 낮은 금액으로 했거나 저희는 한 10,000불 정도만 추가로 이렇게 오퍼를 했거든요. 근데 아마 그냥 저의 생각에 그냥 다른 집들은 아마 같은 금액으로 오퍼를 했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낮게 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제 다시 수리도 해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. 그리고 그 셀러가 그 집을 좀 빨리 팔고 싶어 했어요. 왜냐면 이게 듣기로는 이게 유산으로 받은 집인데 아마 이제 더 이상 관리하기나 이런 게 좀 귀찮았던 모양인지 그동안에 그 전에도 한 번 더 팔려고 했었는데 안 팔렸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세입자를 들여서 렌트를 주다가 이번에 다시 팔려고 내놓은 거였거든요. 그러니까 좀 저번에 팔려고 했을 때 그 안 팔린 게 좀 약간 부담이 됐을 수도 있죠.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아예 가격을 확 낮춰서 그냥 빨리 팔아버리자. 약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. 그렇게 생각해요.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레터도 쓰고, 아, 우리 여기 집에서 좀 잘 살고 싶다. 이런 내용의 레터도 쓰고, 그리고 이제 좀 가격도 뭐 조금이지만 그래도 좀 더 올려서 주고, 이래가지고 아마 저희를 선택한 게 아닐까.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저희 리얼토도 맨 처음에 저희가 거기에 오퍼 넣고 싶다라고 했을 때 좀 약간, 아, 여기 지역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동네지. 약간 이런 분위기였거든요.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. 근데 오퍼를 넣고 그 셀러 에이전트랑 둘이 얘기를 하면 할수록, 저희는 뭔가 약간 우리가 될 것 같은 느낌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우리 벌써 이렇게 김칫국을 마셔도 되나? 우리 진짜 되는 건가? 이랬는데, 저희 리얼터가 너무 막 되게 이렇게 기분 좋은 목소리로 계속 우리한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알려줘서 아, 뭔가 가능성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아마 셀러 에이전트랑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네,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었어요. 오퍼가 받아들여진 이후의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도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영상이 좀 길어서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. 네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. 안녕.